나는 앞만 보면 돼. 테슬라와 함께라면. 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소식과 핵심적인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24시간 동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벤트인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을 개시합니다. 이 작전에서 이란 군사 지도부 및 핵심 시설을 표적으로 하였는데 대부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과 이스파한 핵 관련 시설 타격 역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이스라엘에서 200개 이상의 표적 타격을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나탄즈 지상 시설 같은 경우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완벽하게 파괴가 되었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에서도 이스라엘의 보복성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매체와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바탕으로 보게 되면 상당수의 이란 군고위 지도부가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령관 그리고 사무총장까지 사망하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밀 타격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정확히 침실을 타겟팅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보복 이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민간인 거주 지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였고 더욱 강도 높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게 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지 표명 및 미군 이란 미사일 요격 지원을 밝혔습니다. 또 동시에 이란에 이번 주 일요일 협상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엔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이란 핵시설에서 방사능 누출 위험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발생함에 따라서 오늘 미국 증시 역시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 S&P 500이 1%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오늘 발표된 주요 뉴스 덕분입니다. 소식 하나하나가 아주 굵직한 내용인데 첫 번째 소식은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를 보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예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완화는 테슬라를 비롯한 자율주행 제조사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마다 허가 기준이 상이하여 업계의 혼란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앞으로 2-3년간 일부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예외적으로 생산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으며 이 예외 기준을 명확히 안내함과 동시에 신청 과정 역시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의 파트 555 절차는 전통적인 차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율주행차에는 적합하지 않았는데 서류 처리 속도 역시 엄청나게 느렸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니사에서는 신청 지침을 보완하여 제조사들이 필요한 요건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추가 정보 요청을 최소화함으로써 전체 절차를 신속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 장착 차량의 예외 승인 과정에서는 보정된 기준 대신 실제 기술 개발 현황과 연동되는 보다 유연한 감독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예외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감독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모든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로보택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에 가장 큰 혜택이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스틴에서 성공적인 로보택시가 미국 전체 모든 주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대박인데 중국에서조차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기업이 미국이 아닌 곳에서 AI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주행 데이터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이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이 자율주행 안에는 중국 주행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 두뇌처럼 중국에서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그래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중국에서도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자동차 데이터의 해외 전송에 관한 초안 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가 중요한 이유가 그동안 중국에서 데이터 보안 우려 때문에 데이터 수출 자체를 막아놓고 어떻게 해야지 수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데이터의 수출 절차를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 차량으로 손쉽게 알 수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테슬라 차량이 중국에 존재합니다. 이 말은 주행 데이터 역시 중국에서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데 중국에서 쌓이고 있는 데이터의 질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는 손쉽게 찾을 수 없는 비명이 나오는 장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율주행 성능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오늘 웨이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웨이모가 발표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율주행과 LMM 사이에서도 공통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1, 2년 동안 제가 했던 이야기 같은데 웨이모는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트레이닝을 더 많이 하니 더욱더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다는 내용을 자율주행에서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웨이모에서 주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주행 데이터가 약 50만 시간의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도심에서만 주행하기 때문에 보통 시속 25마일 정도로 주행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50만 시간의 주행 데이터는 1250만 마일의 주행 데이터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50만 마일 데이터에서도 두 가지 중요점이 있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주행 데이터의 양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35억 마일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웨이모가 얼마냐? 1250만 마일. 테슬라와 웨이모의 주행 데이터의 절대적인 양의 차이가 280배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가 절대적인 양도 많지만 그 데이터의 질이 아주 높습니다. 질이 높다는 말이 엣지 케이스가 많다는 말이고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많이 펼쳐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웨이모 같은 경우 1250만 마일밖에 없는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280배 더 적게 가지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구간에서만 돌린 결과물입니다. 엣지 케이스가 분명 그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다 비슷한 형태의 엣지 케이스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엣지 케이스가 존재할 수가 없는 세팅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표를 제시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X축이 플랍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총 연산량을 의미합니다. 모델 크기와 학습 데이터 혹은 학습 기간이 증가할수록 플랍도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Y축이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첫 번째 그래프의 Y축 같은 경우는 예측 분포와 실제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더 정확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 예측 경로와 실제 경로의 평균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결국 AI 모델이 생각한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 사이에 오차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게 이 Y축이 됩니다. 그런데 연산 과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오차가 줄어들더라라는 아주 잘 알려진 AI 스케일링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LMM 같은 경우 이 스케일링 법칙이 거의 끝에 도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연산 자체가 10의 승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크기 자체가 우주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에서는 아직까지 연산량과 관련된 스케일링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내용을 테슬라가 아니라 경쟁사인 웨이모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훨씬 더 질 좋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280배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더욱더 빨리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더욱더 많은 차를 팔면 팔수록 자율주행 데이터 정보는 더욱더 빠르게 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모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결국 결론이 뭐냐면 자율주행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큰 모델,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연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유일하게 테슬라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이 자율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테슬라와 비교하면은 100분의 1, 1000분의 1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트레이닝 시켜봤자 성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하게 이 데이터의 격차는 점점 더 빠르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컴퓨팅 능력입니다. AI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이죠. 어제 영상 같은 경우 제가 사실 PP를 기준으로 AI 인프라의 장부가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매분기 얼마의 돈을 쓰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지난 1분기 같은 경우 테슬라는 15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작년 1분기 같은 경우 거진 28억 달러로 편차가 조금 있지만 매분기 2조 원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으며 그 투자 안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이 바로 AI 관련 인프라입니다. 매분기 2조 원 정도씩을 써야지만 경쟁이 가능한데 테슬라를 제외한 그 어떤 기업도 이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웨이모도 답을 알고 있고 모든 자율주행 기업은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스케일링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율주행 능력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100배, 1000배 차이가 나는데 뭘 따라잡습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컴퓨팅 능력에 따라서 자율주행 성능이 차이가 나는데 그 컴퓨팅 능력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승자 독식이 자율주행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승자 독식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서도 벌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인공지능의 승자 독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승자 독식의 S커브 구간 그 초입에 도달한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곳에서